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 강사 홍진걸입니다. 오늘은 2015년 1월 10일에 있었던 문제 중에 제가 다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조금 획기적인 문제, 예전 달과 다른 좀 특징이 있는 문제를 뽑아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풀이 강의를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매달 나오면서 요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을 약간 선택과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조금만 뽑았어요. 그래서 10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서 이번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풀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Let's go. 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그 다음에 블랭크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 주소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린 건 아니고 반드시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변형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변형하면 안 되고 의도는 그대로 두고 여러분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 바꾼 거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 자,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게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나왔냐면 이 visit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visit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무슨 핵심이 이거예요. visit이 나오니까 뭘 쓰고 싶냐면 그런 심리를 적용하면 to를 쓰고 싶어요. visit to 근데 아니란 얘기죠. visit이란 말은 방문하다는 뜻인데 visit to라는 말을 쓰려면 visit이 명사일 때는 가능한데 visit to 이렇게 쓸 때 visit이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는 visit to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동사가 나오고 A to B가 되려면 send 같은 게 말이 되죠. send A to B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럼 A가 B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A라고 이제 쓰는 게 이제 함정인데 만약에 답이 A라면 웹사이트가 일로 옮겨가야 돼요. 그렇지 않죠? 웹사이트가 이 장소에 있다는 주소를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to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to하고 at을 구분하자가 101번에서의 저의 어떤 그 의도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저도 느꼈는데 야, 이거 학생들이 to를 좀 쓰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정답은 at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at을 쓰셔야지 to를 쓰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visit to라는 표현이 왜 헷갈린다? 그렇죠. visit이 명사일 때는 뭐 pay a visit to 이렇게 써서 어디로 방문하다는 뜻이 되겠지만 visit이 동사일 때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to가. 그래서 여러분 동사일 때랑 명사일 때는 헷갈리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얘네가 문제 그렇게 내는 거지. 명사일 때는 전치사를 to를 쓰는데 니네 한번 당해봐라. 이거 visit이 동사니까 한번 골라봐라. 그럼 visit to를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본 거 있다고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동사 명사는 구분해야 되는 좀 고난도죠.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컨택이에요, 여러분. 자, 컨택이라는 동사는 컨택이란 말은 with를 쓸까요, 안 쓸까요? 컨택 with 씁니다. 검색해보면 나와요. 컨택 with를 씁니다. 하지만 그때의 컨택은 명사예요. 어렵죠.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본 것 같은데. 근데 명사예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냈냐면 컨택을 동사로 냈어요. 그럼 with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타동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contact us. contact us. 그러니까 지금 결론 내릴게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얘하고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라고 보시면 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동사하고 명사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는 타동사라서 아예 전치사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visit to me 이렇게 여러분 그럴 확률이 있네요. 여러분 visit me가 맞는데 visit to me 이래서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visit to me 동사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visit 다음에 동사 visit이 나오고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visit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냥 주소에 쓰는 at인 거죠. 그래서 at을 주소에 쓴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사와 명사는 같은 전치사를 취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같은 단어가
명사할 때는 전치사를 취하지만 동사할 때는 타동사라서 못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뭐가 있다? 대표적인 게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contact. 다시 한번 contact with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but 하지만 명사일 때만 쓸 수 있다. contact이 동사일 때는 전치사를 못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ith 쓰시면 안 되고 with 또 to를 쓰면 안 되고 정답이 A가 되는 at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소의 at이었어요. 구체적인 장소에 at을 씁니다. 이번 시험 문제 변형이었습니다. 102번 가볼까요? All of the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arrive at the entrance. 그 다음에 blank 9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10문제만 풀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문제를 갖고 오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문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재미없어요. 그죠? 선택과 집중. 여러분이 틀릴 만한 문제를 골라서 갖고 왔어요. 자, 이 문제는 땡기는 게 어떤 게 땡기냐면 이런 게 땡기죠. until 이런 거. before 고민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until 써야 돼? before 써야 돼? 이런 문제죠. before 9 a.m.도 맞고요. until 9 a.m.도 맞아요. 이번 시험에 10 a.m.이 나왔고요. 10 a.m.이 나왔고 정답은 by였어요. 그래서 by 10 a.m.인데 by는 없습니다. 그죠? 제가 다른 걸 연습 원래 by란 말 대신 before를 많이 내요. 정답은 before입니다. 그럼 선생님 until은 왜 안 되나요? 자, 복잡하지 말고 복잡해지만 간단하게 한번 가봅시다. 이런 동사를 외우세요. last 이런 동사가 있어요. last 자동사고요. 지속하다는 뜻이에요. 지속하다. 이런 동사가 나올 때만 until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제발 여러분이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last until. until이라는 동사는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지속하다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뭔가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last until을 외우시고요. 이런 느낌이 나야지만 until을 쓰는 거죠. arrive는 유지가 안 되죠. 계속 도착 상태가 유지될 수가 없죠. 하지만 last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동작이 계속 유지될 것만 되는 경우에만 until 쓰는 거죠.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last until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유지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until은 유지에 쓴다. 유지인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반전강입니다. 반전강이에요. 하지만 not이 있을 때는 무조건 until이에요. 어떤 동사인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not은 항상 유지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안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건 순간이지만 밥을 안 먹고 있는 건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안 먹고 있는 거죠. not은 항상 until이다. 두 가지 기억합시다. 핵심입니다. 핵심. last until, not until. 끝났어요. 그냥 이 두 개만 한번 외워보자고요. last until, not until. 그래서 O의 상태가 유지가 되든 X의 상태가 유지가 되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때 요까지만 until이 될 때가 유지될 때가 until이고요. until이 되면서 전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O가 X로 X가 O로 전환되는 게 until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by나 before를 쓰셔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before였고요. until은 last until, not until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검색도 해보시고 해서 until이 뭔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유지다.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by랑 before랑 비슷하고요. 제가 문제를 좀 운영해서 by가 출제됐었는데 이번에 뭐 평범한 문제인 것 같지만 조금 평범한 문제를 특별하게 바꿔서 연습을 해보자는 개념을 내봤어요. 자, 벌써 두 문제 풀었네요.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 문제가 정답이 뭐냐면 once예요. 네 가지를 필기해 볼까요? once랑 now that이랑 provided랑 혹은 뭐 provided that이랑 이런 표현들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once, now that, provided that 이런 표현들은 접속사로서 여러분이 따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in case까지 해서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정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접속사 중에 조금 독특한 애들이 4가지인데요.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 중에 심지어 이 중에서 뭐 2개 정도만 알 수도 있고요. 아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접속사로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once와 now that과
provided와 in case가 있다. 나머지 접속사들은 그래도 좀 많이 봤는데, 그죠? 뭐 since, because 이런 거 많이 봤죠. until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주 못 보죠. 특히 provided 대신 작년에 2번이나 연속으로 나왔던 문제고요. if의 뜻이에요. 만약 뭐뭐라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뜻이고요. in case는 만일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만일의 사태를 말하는 거고요. nowthat은 이제 대디어의 상황이니까 라는 뜻의 이유의 접속사고요. once는 한 번이라는 뜻이니까 일단 뭐뭐 해버리면, 일단 뭐 먼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조건절이죠. 시간절인 거죠. 자, once가 시험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어떤 보기가 보이세요? 지금 접속사 자리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식어인데 어떻습니까? 접속사가 once밖에 없어요. 사실상은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once가 시험에 나올 때 이 점을 토익이 고집하는데요. 접속사를 안 쓰고요. 부사를 써요. 왜 그러냐면 once에는 부사의 뜻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이라는 뜻으로. once a year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사의 느낌을 살려서 마치 부사인 것처럼 위장수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보시면 이거 부사 문제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접속사 once를 정답으로 만들어 버린 그런 문제로 출제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접속사 once였습니다. 일단 뭐 하시면 일단 당신이 log on to the web page 웹페이지에 log on to 접속하시면 당신은 당신의 개인 정보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해야지만 이게 되겠죠.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정보를 바꾸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once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 104번. The paintings are so blank and detailed that people find it hard to maintain. 이 그림들은 너무너무 민감하고 되게 취약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민감해서 함부로 막 다룰 수 없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delicate이라고 합니다. delicate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delicate. 예전에는 delicate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거의 10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delicate issue 문제 중에 민감한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면접 보러 가서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한 달에 연봉 얼마만 되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1억이요. 그러면 탈락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는 문제. 서로 간에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있죠. 이슈. 그러니까 delicate 이슈.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인사 문제. delicate 이슈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저울이 나왔어요. 저울. scale. 그래서 이번 시험에 저울이 나왔는데 저울이 민감해도 delicate. 이 저울은 통만 건드려도 발이 막 움직이는 거죠. 이걸 민감한 이런 뜻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영향을 받는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delicate 이런 표현이 시험에 나왔다.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사람한테 쓰면 섬세하다는 뜻이에요. 섬세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gently 함정이었고요. gently 답이 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delicate이란 말이 오랜만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림이 그리고 민감하다. delicate. 그거랑 비슷한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표현까지 아시면 좋아요. sophisticated 이런 표현. 또 정교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교한, 세심한, 정교한, sophisticated. 기계 같은 게 스마트폰이 막 너무너무 기능이 많죠. 되게 정교하죠. sophisticated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기계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점점점 전자제품들이 getting more sophisticated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표현도 같이 배웁시다. 105번. The restaurant is well known for its blank atmosphere and serves delicious meals every day. 그 레스토랑은 뭐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분위기 좋은 어떤 상쾌한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이런 뜻으로 정답은 pleasant입니다. pleasant란 말이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확실한 건 얘가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이번 시험에 pleased가 안 된다는 게 나왔었는데 pleased는 사람이라고 필기하세요.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이렇게 많이 쓰이죠. I am pleased로 외우시면 돼요. I am pleased. I am pleased. please가 무슨 뜻인지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please는 감정 유발 타동사로서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 요인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외부 요인이 주어가 돼서 나를 기쁘게 하면 pleasing이라고 하고요. 내 입장에서는 기쁨을 주는 걸 기쁘게 하는 걸 받았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수동이 돼서 please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에 의해서 기쁘면 저는 pleased라고 하고요. 내 입장에서는 그 기쁜 대상을 pleas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leasing이란 말이 나왔어도 답이 가능하죠. 기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pleasing scent. pleasing이 나온 적이 있어요. 형용사로. scent란 말을 쓰는 거죠. scent. scent가 향이죠.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향. 상쾌하다. pleasing scent. 기분 좋다. 좋은 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good scent라고 하지 않고 pleasing scent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pleasant는 유쾌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문제였고요. 이번 시험에는 이런 정답으로 뭐가 나왔었냐면 relaxing이 나왔어요. relaxing도 사람한테 쓰면 안 되고 사물에 쓰는 건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relaxing. 역시 근데 pleased가 오답인 게 표현이었어요. relaxing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pleased가 안 된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게 이번 시험의 기출입니다. 106번. THX Incorporated blank operate 7 different branches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7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operate의 시제가 중요하죠.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지금은 7개인 거지.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7개지. 내년에는 8개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거지. 과거에는 6개였고, 그치? 그러니까 currently는 현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7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회사가 만약에 정말 영단기처럼 빨리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면 지금이니까 8개지 7개지 뭐 막 내년에는 14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지금의 모습. 그래서 currently가 정답인 거지. 현재로서. 현재. 그래서 now란 뜻이에요. now. now도 답이 된 적이 있어요. now. 그래서 currently랑 now가 왜 출제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지금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만. 다시 말해. 이거 7개가 지금이지. 다음에는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 몸무게 몇이야? currently 68kg야. 그럼 내일은 모르는 내년에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currently가 그런 뜻인 거지. now와 currently는 지금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까지 시험에 이런 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느낌 오세요? currently out of stock 이런 말 많이 나왔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currently out of stock. 왜냐면 정말 많이 나와요. 파트 7 보면 무슨 얘기 많이 나오냐면 당신이 주문한 물건이 currently out of stock. 꼭 currently를 써요. 왜냐면 지금만 재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조금 기다리시면 물건 들어와요. 근데 지금만은 그런 거지. currently. 지금만 그런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만 7개지. 나중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currently가 나왔고요. 이런 거를 이제 특정 용도의 부사라 그래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부사는 원래 그렇게 돼요. 방금 이건 지금만의 모습이고요. 현재의 모습, 과거와 미래는 상관없이 지금만.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표현이고 approximately는 숫자가 나오면서 대략 이런 뜻이고 previously는 과거의 모습이고요. shortly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특정 용도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꼭 있어요. 이 문제가 역시 이렇게 나왔고요. 딱 용도가 정해진 부사들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용도를 딱 말씀드리면 기억하시면 돼요. 특정 용도의 부사였습니다. Next question. Douglas Wholesaler has 5 local branches throughout the nation. At blank, customers can purchase fresh foods. 이 문제는 WH 원리가 중요합니다. WH가 들어간 보기가 있고 아닌 보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시야가 좁아서 customers가 복수인 것만 보고 local이라던가 several 쓰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 말이 된다고 해서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얘네는 말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하고 안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토익의 오답을 그러니까 토익에서 함정을 파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두 단어만 보면 맞아. 근데 다 보면 틀리는 거죠. 파트 6도 마찬가지인 거죠. 5도 이렇게 돼. 요 개는 맞아. Several customers 전혀 안 틀려요. 괜찮아요. Local customers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말 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 Can purchase가 문제인 거죠. 동사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건 절이에요. 절.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절인 거죠. 절.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WH가 들어가면 동사가 추가된다는 원리예요. WH가 들어가면 동사가 추가된 절이고 동사가 추가됐기 때문에 답은 B 아니면 D인데 답이 D인 거죠. which. 그래서 at which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at이랑 결합한다는 건 명사란 얘기인데 전치사 at이니까 명사랑 결합해야 되는데 이름이 이래요. where는 관계 부사고요. 이름을 외우세요. which는 관계 대명사예요. 어때요? 전치사랑 결합하는 게 부사예요? 대명사예요? 그렇습니다. 대명사죠. 그래서 at where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at which는 있어도. 그래서 at which라는 표현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WH가 나오면 동사가 추가된다. 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기 중에 WH가 있는 문제와 WH가 없는 지문이 보기가 있으면 WH인지 아닌지가 확 구분됩니다. 뭐에 따라서 뒤에 동사가 추가로 나왔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첫 번째 동사고 이게 추가된 동사니까 추가된 동사가 있다는 것은 절이 답이라는 얘기고 그럴 때는 WH 쪽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작년부터 보였던 트렌드예요. 심한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토익은 자세히 대충 보면 모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렌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WH에 대한 트렌드죠. 트렌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왜 토익에 트렌드가 있냐면 어차피 사람이 출제해요. 어차피 사람이 출제하고 사람이 출제하는 한 그 사람의 성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마이클이야. 출제하는 사람이 미국의 ETS는 마이클이야. 근데 마이클은 이런 문제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이 출제하는 한 이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만두면 안 나오는 거지. 그냥 트렌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출제하는 사람이. 진짜 마이클이면 어떡하지? 어쨌든 which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8번 갑니다. The local government blank information on the revised tax regulations. 지방정부는 개정된 세금 규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라는 뜻으로 정답이 released입니다. 이 문제는 notify하고 inform하고 remind 셋 다 사람이 나온다 내지는 대상이 나오는 동사라는 점에서 이용해 먹은 거죠. 실제로 시험에 나온 동사는 notify였어요. 계속 울거먹고 있는데 간단한 얘기죠. information을 얘네 뒤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notify you of 내용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notify you of something. 마치 여긴 없지만 tell 같은 거죠. tell은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근데 tell you something 이런 식으로 되는데 tell me, tell you, notify me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ify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notify you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notify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가지 동사는 의미를 봤을 때 말하다 한 뜻이니까 되게 정답률이 좋아 보이지만 이게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사람이 나오거나 말하고 싶은 대상이 먼저 돼요. 그러니까 에게라고 해석이 되지만 답이 되는 건데 우리가 정보에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오답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released가 되는. 그러니까 released가 정답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세 개가 정답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released는 정보를 공개하다, 제품을 출시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09번. Mr. Kawasaki is considered blank the leading entrepreneurs in the country. entrepreneurs는 기업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수명사죠. 이 부분이 복수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뭐라고 간주된다. 그렇죠. among the leading entrepreneurs. among이 정답이고요. among의 특징이 주로 사람 복수명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수명사랑 나오는 그런 전치사로서 뭐뭐 중에 있다라는 뜻이죠. 어몽, 뭐뭐 여러 가지 사이에 껴있다. 어몽, 군계일학, 닭이 막 있는데 그 닭들 사이에 어몽 the chickens, 어몽 the chickens, 학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몽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래서 어몽 다음에 복수가 나오고요. 어몽이 나올 때 within이 나오는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 잘 나오는 이런 둘이 많이 대결 구도예요. 그래서 within이 나오려면 뒤에 이런 게 복수가 나오는 건 좀 어색하고요. 범위가 나오거나 범위가 나오더라도 단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within 헷갈리죠. within the firm을 외우시면 돼요. within the firm 그러면 단수죠. 회사 내에서가 되는 거죠.
범위가 복수가 될 수는 없어요. 주의사항은 이런 거예요. within 10 days는 복수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단위 명사기 때문에 복수인 거지. 이게 진짜 10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간인 거죠. 그래서 within 10 days와 within the form을 외우시면 within이 답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뭐뭐들 중에 하나라기 때문에 within을 쓰시면 안 되고 among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ithin 다음에는 어떤 하나의 범위 이내에 있다는 뜻으로 단수 명사. 그래서 within the firm 기출, within the company 기출, within 10 days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10 days 기출인데 10개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단위 명사이기 때문에 예외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단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in이 아니라 among이 정답이 되고 이번 시험 문제 1월 10일자에서 140번 문제였어요.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면 among the top 10 이렇게 나왔어요. top 10 중에 하나이다. among the top 10 이렇게 among 다음에는 복수가 나오고 뭐뭐 중에 하나이다. 시간이 없지만 이런 거 할게요. 뭐 이런 부분이죠. 뭐 he is one of the leading scientists. 이렇게 나왔답시다. In the world, he is one of the leading scientists in the world. 그는 뭐 선두 과학자들 중에 한 명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최상급의 기능을 리딩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두에. 근데 이 부분, one of의 기능을 among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he is among the leading scientists.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among은 이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런 느낌 그대로 가셔서 Mr. Kawasaki is considered one of the leading entrepreneurs라고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one of the 느낌, among the 느낌 비슷하다. 109번 정답이 among이었어요. among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구나. 하지만 그동안 2014년 막 10월, 막 11월, 12월 계속 within이 나왔었어요. within하고 among 구분하시는 거 제가 조언 드릴 건데 단수 복수를 구분하시면 제일 편해요. within과 among의 차이점. 자, 마지막입니다. Employees' performance evaluation is at the blank of each department head in the company. At the disposal of라는 표현을 제가 기출이 disposal이긴 한데 원래 처분이란 뜻이거든요. 이번 시험에 disposal이 AL형 명사로 나왔는데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쓰레기 같은 걸 갖다 버려야 되죠. 그런 거 뭐라 그런다? disposal 그래요. 그래서 dispose of라는 동사가 있어요. dispose of trash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뭐야? 쓰레기를 갖다 버려라. dispose of trash를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막 우유 먹다 남은 깍 같은 게 있거나 막 뭐 과자 먹은 봉지 빈 봉지가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넣어서 dispose of 하는 거죠. 처리하다. 안 보이게. 쓰레기통에 넣고 나서 그것도 쓰레기통도 뭐 태워버려. 그러면 dispose of 하는 거죠. 이번 시험에는 disposal of unwanted electronics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치 않는 전자제품의 처분,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폐기라는 뜻도 되겠죠. 뭐 없애다는 뜻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갖고 있긴 하지만 쓰지 않는 거는 dispose of 하시면 더 좋죠. 공간을 차지하고만 있고 쓸모가 없으니까. dispose of에서 명사형인 disposal이 나왔고 지금 A, B, C, D 보시면 다 AL형 명사인데 proposal, 제안, renewal, 갱신, potential, 잠재 능력 이런 식으로 AL형 명사가 토익에 자주 나오는데 아주 오랜만에 disposal이 나왔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 문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요. At the disposal of는 누구누구 임의로 맘대로 처분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임의로 결정 가능한 뜻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책을 한 3권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거 갖다 버려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이 책 3권이 필요 없다는 뜻이죠. 나보고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버리는데 이거 내가 태우든지 쓰레기통에 갖다 처박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주든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at the disposal of는 다른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이 사람
이 사람 헤드, 디파트먼트 헤드, 이 부서장이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at the disposal of는 누구누구 임의대로 처분 가능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결정 내릴 수 있는 이런 뜻도 있다는 걸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dispose of의 명사형인 disposal이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140번 139번 문제로 나왔는데 이 문제의 뜻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지. 아예 쓰레기나 쓰지 않는 걸 처분의 뜻도 있지만 at the disposal of 그러면 누구누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버려도 그만 안 버려도 그만 이런 얘기죠. 그런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 5 문제 10문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유가 있으면 6랑 7 부분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번 달은 방학이라 제가 여유가 좀 없네요. 항상 도와주고 싶은 게 제 원래 타고난 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는 홍진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